자, 지금부터 우리 2주차 부동산 세법 매일 정리 노트 OX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이네, 여러분.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이 납세지를 물어봤죠, 여러분. 자, 일단은 과세 물건은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의 주소지다. 여러분,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뭐는 여러분?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항상 납세지를 어디로 하죠,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이죠, 여러분. 자, 등기 등록 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더라도 사실상 뭐하면 여러분 취득하면 이때는 우린 취득한 거로 보아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했네, 여러분. 자,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공보상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을 뭐 했다면 취득했다. 그러면 공보상으로는 취득 행위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뭐 했으면 여러분 취득했으면 우리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공보상 요건을 봐라, 사실상 요건을 봐라. 사실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사실상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따라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지만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걸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토지 이 지목 변경이죠.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증가했다. 우리는 그때 뭐한 가액을 여러분?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필요한다. 맞는 말인가, 여러분? 맞는 말이죠. 토지 이 지목 변경을 해서 토지 가액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증가하면 우리는 그 증가한 가액을 뭐한 걸로 봐서 여러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죠. 이때 취득세를 과세할 때 간주 취득일 때 취득세의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일 때 과세표는 항상 뭐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토지 이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일 때는 출제는 살짝 이거를 뭐로 전체 가액으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다시만 말하지만 토지 이 지목 변경이라든지 또는 우리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뭐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이라든지 또는 우리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등 하여튼 무슨 취득이 나면 간주 취득이 나면 항상 간주 취득일 때는 과표가 뭐가 된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여러분? 자, 4번. 매매 등의 유상 취득 시기는 물어봤죠, 여러분? 자, 그럴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 우리 유상 승계 취득일 때는 여러분, 유상 승계 취득일 때는 원칙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여기는 계약상이란 말이 먼저 나왔죠.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이 확인할 수 없다.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다. 이때는 사실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결론은 계약상이냐 사실상이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와야 되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일단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결론은 매매 등이나 유상 취득 시기는 언제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만 요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바로 계약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계약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23년부터 여러분 개인 간의 거래냐 또는 법인 간의 거래냐 이거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원칙을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는 확인이 곤란할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칙이 뭐고 사실상 계약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5번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한다. 맞는 말이죠. 항상 여러분 행위세는 행위 시점의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니까 취득 당시가 되는 거고, 여러분 등록 면허세를 물으면 등록 당시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무슨 취득이면 여러분 연부를 취득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연부 취득이라는 용어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지방세법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용어고 여러분 연부 취득은 매매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연 단위로 납부하는 거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연부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연 단위로 납부를 하게 되는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 2년 이상이죠 여러분. 2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 분할 상환하는 거죠. 이러한 취득을 뭐라 한다 여러분 연부 취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연부 취득이 나면 항상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연부 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여러분. 연부 금액. 연부 취득일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 여러분? 연부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때 연부 금액은 뭐를 말하냐?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무슨 금액 여러분? 연부 금액을 말한다. 연부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연부란 말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죠. 물론 이때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계약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 여러분 계약 체결을 할 때 일부 계약금을 증거금으로 납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금으로 납부한 계약금은 당연히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가 제외되는 거 여러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매매 금액에 계약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의 계약금도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은 맞는 말, 틀린 말, 여러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4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틀린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표시 안 됐다 해서 또 질문한 분이 가끔가다 계세요. 자, 6번. 상속의 무상취득이죠. 상속 왜 무상취득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 여러분 지방세법에서 상속의 무상취득이란 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증여. 또 뭐 여러분? 기부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증여나 기부 등을 생각한다고 하시면 되죠. 그럼 이때는 상속의 무상취득일 때 과세표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나, 상속에 따른 취득일 때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번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즉, 증여나 기부 등을 받았을 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시가인정액이 되는 거죠. 시가인정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뭘 받으면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바로 뭐를 시가표준액을 바로 과표로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 생소한 용어인 여러분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한번 용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일단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라는 걸 꼭 지금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지방세법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고 여러분 이거는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이죠. 과세 물건은 평가한 가액입니다. 여러분 실질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액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시가 인정에서는 취득일 전 6개월 또는 취득 후 3일 이내에 매매 거래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라든지 또는 공매나 경매 때 그 공매 경락가액 등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우리 시가 인정액에는 바로 매매 사례 가액을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꼭 한 번 정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6번은 맞았다, 틀렸다. 왜 틀렸다? 상속의 무상 등 증여 기부에 때는 과표가 뭐가 되는 거고 시가 인정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뭘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뭐를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실전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기준시가는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서 과세 물건을 평가한다. 이건 여러분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가표준액이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란 정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7번은 틀린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뭐로 과세할 때만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로서 이거는 누가 과세권자인 지방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 한가 여러분 평가한 가격을 뭐라 한다 여러분 시가표준액 한다. 그래서 7번은 맞았다 틀렸다 여러분 틀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8번인가 여러분. 자, 농지 외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는 4%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는 3%다라고 했죠. 자, 이 농지 외 부동산이죠. 농지를 제외한 기본적인 부동산을 유상 취득할 때는 4%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농지를 유상 취득할 때는 여러분, 이때는 몇 프로죠, 여러분? 3%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별표 3개 별표 3개입니다. 3개 쳐도 상관없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상 취득세를 여러분 반드시 숙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물론 주택일 때는 또 달라지죠, 여러분. 주택일 때는 주택의 수에 따라서 1주택일 때는 주택의 취득 가격에 따라서 1%부터 우리 3%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취득에 대한 중과 대상이 주택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8% 또는 12%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봐두시고요. 9번 개인이 그렇죠 여러분 1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를 했죠 여러분. 이때는 1%부터 몇 프로 여러분 3% 세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 2주택 이상이 되는 어디에 있으면 여러분 조정 대상지역 소득 주택이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주택의 수에 따라서 2주택자는 뭐 8%, 3주택 이상이 되면서 조정 대상지역에 따르면 12% 또는 4주택 이상이 되면 몇 프로면 12%죠. 그래서 이거는 8% 또는 12% 여러분 주택 취득 중과세율이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 세율은 1%부터 3%까지 이 세율을 적용하지만 중과 대상일 때는 8%부터 1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9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0번.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견인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문제가 자부할 뭐 했죠, 여러분? 신고 납부라고 했죠. 그 원칙은 며칠이죠,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는 거죠. 60일 이내. 다만 그 전에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바로 취득세 신고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2주차 OX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